꽃다발을 들고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처음 초등학교에 가는 날, 아이도 부모도 설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돼서 너무 기쁘고 벅차고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운동장은 텅 비었고 정문엔 초등학교가 아닌 병설 유치원 입학을 축하하는 현수막만 걸렸습니다. 이 학교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있지만 저출생 여파 등으로 동네에서 아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지 오래입니다. 저희는 어린이 음료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런 것도 뭐 이제는 거진 반품시킬 정도로 거진 안 나가고 뭐 문구점은 없어진 지 뭐 한창 됐고.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9만 8천여 명. 저출생 여파로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입생 없는 학교도 5년 만에 70%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작은 학교가 2015년 25곳에서 지난해 85곳까지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으면은 아무래도 뭐 교육관계 쌓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어울리고 해야지 뭔가 더 배우고. 학교 통합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등하교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태안의 마지막 남은 예식장입니다. 줄어드는 혼인 수요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예식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깝죠. 뭐 저도 이제 결혼을 시키면은 여기서 이제 하객들을 받아야 되는데 또 서산까지 가는 것도 좀 무리가 있죠. 한때 8만 명에 달했던 태안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6만 명 선마저 붕괴했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8%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결혼과 출산, 양육과 연관된 시설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게 보여가지고 아무래도 예식장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의료 인프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년 전 마지막으로 개원했던 소아 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역시 환자 감소와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태안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공공의료원이 유일한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도 최근 3년간 이용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내 의료 수요는 여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서산에 나가면 대기가 예약을 걸어도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아기 데리고 병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를 다. 특히 태안에선 2032년까지 화력발전 6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추가 인구 유출이 불가피합니다. 농어촌의 인구 절벽이 심화하면서 민간 인프라 공백을 메울 공공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1981년부터 사라진 강원도 학교는 480곳이 넘습니다. 10곳 가운데 7곳은 인구 감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7곳이 문을 닫아 10년 평균 폐교 수를 크게 웃돕니다. 이제는 초등학교를 넘어 중고등학교까지 사라지고 분교뿐 아니라 본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사라진 지역, 어떻게 변했는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동양 최대의 탄광으로 불린 한때 국가 경제를 견인했던 태백 장성. 1980년대만 해도 주민 2만 명이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은 곳곳이 주인 잃은 빈집뿐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주민 19은 노인뿐입니다. 학생 1,000명이 넘었던 장성 여자중학교가 문을 닫은 뒤 동네의 빛은 더욱 빠른 속도로 꺼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 없대도 장성여고 요즘에 없어지니 더 빈곤이지. 그래 노인네들만 있어. 우리 집 저쪽으로는 12집이 배어 있어. 서울 면적의 3분의 1과 맞먹는 삼척시 하장면. 이 넓은 땅에 고작 1,100여 명이 흩어져 삽니다. 그나마도 주민 2명 중 1명은 노인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단 1명. 국공립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고 병설 유치원은 긴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학교는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뿐. 중학생 7명이 옛 고등학교 건물까지 2동을 다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올해 입학생이 졸업할 때쯤이면 면 전체가 학교가 한 곳도 안 남는 무학촌이 될 거란 전망마저 나옵니다. 7, 8년 후 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좀 이렇게 통합해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60대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고 10년 후 되면 지역도 소멸될 수 있는. 이미 중간이 툭툭 끊어진 지역 교육의 연결고리, 지역 소멸의 속도마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으니 뭐 기존에 걔네들 한 3학년까지 있던 애들도 한 4명인가 5명인가 이랬는데 걔네들도 이제는 딴 데로 고등학교를 딴 데로 나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래서 많이 안 좋아요. 한국교육개발원은 면 지역 초등학교 폐교가 지역 소멸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충격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 걸로 봤습니다. 폐교 뒤 2년 차인 인구 250여 명이 줄고 3년 차 410여 명까지 감소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폐교 문제를 단순 교육계의 일로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폐교는 단순 행정 통폐합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지닌 문화 자산의 소멸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면서 사라지는 학교, 그리고 나선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공동체. 지역 사회의 구심점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